야, 한지우, 정신 좀 차려. 남편 최재혁의 손이 지우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는 순간 호텔 연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케이크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80명의 하객들 눈빛은 동정이 아닌 비웃음뿐이었죠. 붉은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 박순자는 입꼬리를 올렸고 시누이 수진도 흥미로운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리란 걸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생극장 시작합니다. 한지우 32. 시중은행 영업부 차장이었던 그녀는 오늘 사표를 쓰고 있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신입 행원 시절, 처음 VIP 고객을 담당하던 날, 대리로 승진하던 날, 차장 발령을 받던 날, 연봉 8천만 원, 그리고 2년 후면 확정된 부장 승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야, 은행 그만두고 나 좀 도와줄래? 결혼 1년 차 남편 최재혁이 꺼낸 말이었어요. 35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언제부턴가 투자에 꽂혀 있었습니다. 당신 친정 어머니 부산에 빌라 있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면 시드머니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당신 은행 경력이면 재무 관리 완벽하게 할 수 있잖아. 나만 믿어봐. 재혁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지우는 그 눈빛을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녀가 알아야 했습니다. 재혁의 눈에 비친 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있는 친정 자산이었다는 거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죠. 여보, 괜찮을까? 내가 은행을 그만두면. 지우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지우야, 우리 함께 큰돈 벌자. 당신만 있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재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지우는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은행 그만두려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김영숙, 65의 그녀는 혼자 남매를 키웠습니다. 지우가 중학교 2학년, 동생 지훈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죠.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죠.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15살 딸과 11살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거든요. 지우야, 지우나.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게. 그날부터 어머니는 2배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은행 청소, 저녁과 주말에는 식당 설거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은행 건물로 향했어요. 20층짜리 은행 본점 건물. 각 층을 돌아다니며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오후 3시까지 일하고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인 뒤 저녁 6시부터는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장녀였어요. 어머니를 도와 동생 지훈이를 챙겼죠. 학교 다녀오면 동생 밥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그렇게 남매는 자랐습니다. 지우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다녔고 은행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동생 지훈이도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며 법학을 공부했죠. 둘 다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요. 지훈이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지금은 35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로펌 파트너 변호사였죠. 누나, 어머니한테 효도 좀 하자. 내가 이번 달부터 매달 생활비 드릴게. 누나도 보태. 지훈이의 제안에 지훈은 기뻐했습니다. 좋아. 나도 매달 드릴게. 남매는 매달 어머니께 각각 100만 원씩 송금했어요. 어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셨죠. 딸과 아들이 번 돈이라 아까웠거든요. 지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내 아빠 없이 혼자 너희 남매 키운 거 알지? 알아요, 엄마. 내가 은행 차장까지 된 거, 지훈이가 변호사 된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니? 알아요. 지훈은 울컥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이었죠. 알았어, 지우야.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런데 정말 재혁이를 믿을 수 있는 거니? 네,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런데 지우야, 이것만 기억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지훈이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지우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기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은행에 사표를 냈습니다. 한 차장, 정말 그만두는 거야? 2년만 더 있으면 부장 승진인데. 지점장의 목소리는 안타까웠어요. 네, 지점장님. 가정이 우선이니까요.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알았어. 근데 한 차장, 혹시 나중에 후회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은행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지우야, 결정은 존중하는데 정말 괜찮은 거야? 같은 팀 김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어머니 혼자 너희 남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지훈이는 뭐래? 동생은 아직 말 안 했어.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지훈이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그날 저녁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은행 그만둔다며? 어떻게 알았어? 지점장님이 나한테 전화하셨어. 내가 누나 보증 설 때 비상연락처로 내 번호 적었잖아. 지훈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누나, 제정신이야? 10년 쌓은 커리어를 왜 버려? 지훈아, 나 행복하고 싶어. 재혁이 도와주고 싶고.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매형 믿어? 응. 나 재혁 씨 사랑해. 또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 누나. 누나 인생이니까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어. 근데 이것만 약속해. 힘들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내가 달려갈게. 고마워, 지훈아. 아니 뭐, 누나잖아. 그래도 누나 조심해. 난 매형.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시어머니 박순자가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우야, 은행 차장까지 했으면 대출 쉽게 받을 수 있겠네?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부산에 빌라 가지고 계신다며?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어. 식탁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요. 네, 어머님. 어머니께서 평생 아껴서 사신 건물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저희 남매 키우시면서요. 그래, 불쌍하시네. 근데 우리 재혁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혹시 그 빌라 담보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어?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나중에 지우 내가 다 물려받을 거잖아.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재혁의 첫 번째 투자는 주식이었습니다. 지우야,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친구가 정보 줬는데 이거 확실해. 3개월이면 2배로 만들 수 있어. 재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엄마, 재혁이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한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5천만 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 지우야. 엄마가 빌라 담보로 대출 받아줄게.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재혁 씨 사업 잘 되면 되는 거지. 3개월 후, 재혁의 주식 투자는 전액 손실로 끝났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다음엔 꼭 성공할게. 재혁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반성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노리는 빛이 있었어요. 결혼 2년 차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성 담낭염이라고 했어요. 수술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병원비 3,200만 원을 요구했죠. 지우는 또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우야, 얼마나 필요해? 3,200만 원. 알았어. 엄마가 또 대출 받아줄게.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지우야. 시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지. 1년 후, 지우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의료보험으로 병원비는 실제로 200만 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신우이 수진의 사업빚을 갚는 데 썼더군요. 결혼 3년 차 재혁이 또다시 투자 기회가 왔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이번엔 3,500만 원이었어요. 지우야, 이번엔 진짜 확실해. 부동산인데 친구가 개발 정보 줬어. 1년이면 2배는 될 거야.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8천만 원이 넘게 나갔거든요. 하지만 재혁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지우야. 이번만 믿어줘. 마지막이야. 지우는 또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우야.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얼마나 필요한지만 물었죠. 3,500만 원. 알았어. 1년 후 그 투자도 실패했습니다. 재혁의 친구는 사기꾼이었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혼 4년 차 가을,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칠순 잔치는 특급 호텔에서 크게 해야지. 재혁이 1달 전부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지우는 불안했습니다. 이미 1억 1천만 원이 넘게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글쎄, 한 5천만 원 정도? 80명 정도 초대하고 호텔 연회장 빌리고 오신 분들 선물도 하나씩 드려야 하고 한복도 맞춰야 하고 어머니 칠순인데 크게 해야지. 5천만 원?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혁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야, 우리 어머니 칠순이야. 친척들도 다 오는데 제대로 해야지. 내 어머니한테 부탁해봐. 빌라 담보 대출 좀 더 받을 수 있잖아. 그날 밤 지우는 또다시 부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죠. 엄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왜 그래, 지우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님 칠순 잔치해야 되는데 비용이 좀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도 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있을 뿐이었죠. 알았어, 지우야. 엄마가 마련해 줄게. 엄마.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시어머님 칠순인데 잘 모셔야지. 엄마 집 담보 좀 더 받으면 돼. 칠순 잔치 당일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박순자는 붉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한복이었어요. 300만 원짜리였죠. 옆에서 수진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엄마, 진짜 예쁘다. 오늘 주인공이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70명, 75명, 최종적으로 83명이 왔어요. 모두들 시어머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죠. 어머님, 칠순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지우는 부엌에서 음식 서빙을 돕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있었지만 며느리가 직접 해야 한다며 시어머니가 지시했거든요. 지우야, 여기 국 좀 더 가져와. 지우야, 잔 좀 치워. 지우야, 케이크 준비됐어? 끝없는 호칭이 이어졌습니다. 지우의 다리는 퉁퉁 붓고 있었어요. 하이힐을 신고 4시간째 서 있었거든요. 그때 부산에서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김영숙은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15년 된 정장이었죠.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직접 떡을 만들어 오신 거였어요. 사돈 오셨어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예, 사돈. 칠순 축하드립니다. 어머니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박순자가 어머니의 보자기를 가리켰어요. 떡 좀 만들어 왔어요. 그래요? 호텔 음식도 많은데 괜히 수고하셨네요. 박순자는 보자기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이 낄낄거렸어요. 요즘 누가 직접 떡 만들어 와요. 다 사먹는 세상인데.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급히 달려갔어요. 엄마 왔어? 어서 와서 앉아. 지우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딸 앞에서 울 수 없었죠.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지우 어머니? 은행 청소하신다며. 쯧쯧. 딸이 은행 차장까지 했는데 어머니는 청소부라니. 그래도 이렇게 큰 잔치해주는 걸 보니 효부긴 한가 봐.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요. 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었어요. 대형 케이크가 들어왔습니다. 3단짜리 80만 원짜리 케이크였죠. 박순자가 칼을 들었고 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이쪽 보세요. 미소 지으세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바로 그때 지우가 케이크를 나르기 위해 옆으로 이동하다가 발이 꼬였습니다. 하이힐 굽이 카펫에 걸린 거였어요. 휘청. 지우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접시가 흔들렸어요.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케이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83명의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우를 쳐다봤죠. 야, 한지우. 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정신 좀 차려. 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재혁이 지우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83명이 보는 앞에서 지우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순간 지우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두피가 찢어질 듯 아팠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천장이 보였죠. 정신 좀 차려. 너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재혁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37세 남자의 소나기에 잡힌 지우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흔들렸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뜯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지우의 눈에 친척들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싸늘한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런 며느리를 뒀으니 재혁이 고생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청소부 딸이라 그래. 호텔 연회장이 낯선가 봐.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좀 서툴러. 이해해 주세요. 박순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부산 사투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김영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딸 손 놔. 어머니가 달려와 재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65의 여인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힘이 셌어요. 재혁의 손이 지우의 머리채에서 떨어졌죠. 내가 뭔데 내 딸 머리채를 잡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83명의 하객들이 숨도 쉬지 않고 지켜봤죠. 사돈, 진정하세요. 박순자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했는데 사위가 혼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잘못? 어머니가 박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딸이 뭘 잘못했는데? 실수로 케이크 접시 떨어뜨린 게 머리채 잡힐 일이야? 83명이 보는 앞에서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케이크를 떨어뜨렸잖아요. 그게 잘못이죠.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을 보았어요.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실수한 사람 머리채 잡는 게 정상이야? 여기 83명이 다 봤어.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 머리채 잡는 거. 이게 정상이야? 친척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거든요. 아무리 며느리가 실수했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죠. 사돈, 그건 박순자의 말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일어나. 우리 가자. 엄마,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어머니가 지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을 나가려 했어요. 어디 가시게?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칠순 잔치가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어. 어머니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내 딸 머리채 잡는 순간 끝났어. 사돈도 이걸 말리지 않았잖아.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이던데. 박순자의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평생 은행 청소 일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손 거칠어지고 허리 휘어가며 내 딸 대학 보냈어요. 은행 차장 만들었고 부끄럽지 않아요. 정직하게 번 돈이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제 역을 노려봤습니다. 오늘 이 칠순 잔치 비용 5천만 원. 내가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마련한 거야. 그 돈으로 어머님 칠순 잔치 해드렸는데 내 딸이 받은 게 뭐야? 머리채 잡힌 거지.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당한 거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4년 동안 참았어. 내 딸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꼴을 보니까 내가 바보였네. 지우야, 가자. 이제 끝이야. 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재혁이 앞을 막았습니다. 장모님, 오해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오해? 어머니가 재혁을 빤히 쳐다봤어요. 네가 내 딸 머리채 잡는 거 내가 똑똑히 봤어. 83명이 다 봤고. 이게 오해야? 재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장모님, 이제 장모라고 부르지 마.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너랑 내 딸이랑 남남이야. 뭐라고요? 이혼시킬 거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내 딸이 이 집에 쓴 돈 전부 받아낼 거고 한 푼도 빠짐없이.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머니와 지우는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재혁과 박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로 나온 순간 지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잠깐만 쉬자. 어머니가 지우를 로비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물을 떠다 주었죠. 한 모금 마셔. 지우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우야. 응? 전화 좀 해야겠다. 누구한테요? 지훈이한테. 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훈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누나, 크게 당했어. 지금 당장 와야 해. 30분 후 동생 지훈이가 호텔 로비로 달려왔습니다. 35의 변호사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회사에서 바로 온 거였죠. 누나, 지훈이가 지우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모습을 보고는 얼어붙었어요. 지우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두피 일부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재혁이 머리채를 잡은 자리였죠. 누나, 이게 무슨...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호텔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그 개자식이... 지훈이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죽여버린다. 지훈이가 연회장 쪽으로 가려 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그러면 내가 피해를 봐.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누나가 이렇게 당했는데 지훈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제대로 해야지.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으로 증거를 모아서 완벽하게. 지훈이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냉정하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 지훈이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이혼할 거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그래. 이혼할 거야. 좋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완벽하게. 다음 날 지훈이는 지우를 자신의 법률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강남역 근처 15층 건물의 한 층 전체가 지훈이네 로펌이었어요. 누나, 여기 앉아. 지훈이가 회의실로 지우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문서 하나가 떴죠. 이혼 소송 전략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누나, 일단 재산 분할부터 정리하자. 시댁에 준 돈이 얼마라고 했지? 1억 8,600만 원.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증거 있어? 계좌 이체 내역이랑 엄마가 가진 대출 서류 다 있어. 좋아. 지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근데 누나, 증거 수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어. 뭔데? 재무 분석. 누나가 은행원이었잖아. 그 능력을 활용하는 거야. 지훈이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누나, 이거 봐. 재혁이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이야. 어떻게 이걸 합법적으로 구했어? 매형이 작년에 대출받을 때 보증인으로 누나 이름을 써서 누나가 금융거래정보 조회 권한이 있거든. 지우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0년간 VIP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했던 경험이 되살아났죠.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숫자들이 패턴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이거 봐. 매달 15일마다 정기적으로 7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 지우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강윤아. 여자 이름이네. 맞아. 그리고 여기 호텔 결제 내역. 월 평균 3회. 지훈이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매형 신용카드 내역인데 여기도 수상한 게 많아. 스포츠웨어 결제가 엄청 많네. 헬스장이나 PT 관련된 것 같은데. 지우는 데이터를 엑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원 시절의 습관이었죠. 날짜별, 항목별, 금액별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30분 후 완벽한 스프레드시트가 완성됐습니다. 지훈아, 이것 봐. 지우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재혁 씨가 강윤아한테 쓴 돈만 지난 1년간 8천만 원이 넘어. 그리고 이 돈의 출처는 내가 준 투자금이었어. 지훈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거 완전 증거네. 사기죄 성립이야. 그런데 누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한테 결정타가 필요해. 결정타? 응. 재혁의 불륜을 확실하게 입증할 증거. 법정에서 반박 못할 그런 거. 지훈이 턱을 괴었습니다. 누나, 내가 아는 사립탐정한테 의뢰해 볼까? 사립탐정? 응. 내 로펌에서 자주 쓰는 사람인데 실력 좋아. 미행이랑 증거 수집 전문이야. 지훈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형? 나 지훈이야. 부탁 하나만 할게. 미행 좀 부탁해. 최재혁이라는 사람인데. 3일 후 사립탐정 민수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안에는 재혁과 유나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호텔 들어가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날짜와 시간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강유나, 28세, 헬스 트레이너, 역삼동 피트니스 센터 근무, 그리고 현재 임신 4개월, 민수가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병원 앞에서 미행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강윤아가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재혁이라는 남자도 같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지우는 초음파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의 아이를 만들었어요. 누나, 괜찮아?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게 빛나는 눈빛이 있었죠. 괜찮아. 이제 정말 끝이야. 지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작전을 짜자. 우리가 가진 카드를 정리하면 첫째, 누나가 준 돈 1억 8,600만 원 반환 청구. 둘째, 재혁의 불륜과 사생아로 위자료 청구. 셋째,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해. 그런데 누나, 이걸로 충분할까? 재혁 집안이 돈이 있어야 받아낼 텐데.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지우나, 사실은. 뭔데? 시어머니 박순자가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 강남에 오피스텔 2채, 분당에 아파트 1채. 진짜?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술 취해서 자랑하는 거 들었어. 남편 명의로 해놨다고. 탈세 때문에. 지훈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야말로 재산 분할 대상이잖아. 매형 명의니까. 이혼하면 절반은 누나 거야. 좋아. 그럼 이제 전략을 다시 짜자. 지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째, 누나가 준 돈 1억 8,600만 원 반환. 둘째, 재혁의 불륜으로 위자료 5억. 셋째, 재혁 명의 부동산 재산 분할 50%. 강남 오피스텔 2채, 분당 아파트 1채. 시가총 6억, 분할액 3억 원. 이렇게 하면 최소 10억은 받아낼 수 있어. 바로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엄마, 지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너 지금 지훈이랑 같이 있니? 응, 왜? 부산으로 좀 내려올 수 있어? 둘 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얘기 못해. 직접 와야 해. 지우와 지우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야, 지훈아. 앉아봐. 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어요. 이건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준 거야. 그때 아빠가 그러셨어. 영수가, 이건 우리 애들 지킬 방패야. 때가 되면 꼭 줘야 해. 지우가 정말 힘들 때, 스스로 일어서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둘 다 줘라.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펼쳐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2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유주 한지우, 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용도 상가 건물, 취득일 2005년 8월 3일, 현재 시가 39억 원. 두 번째, 소유주 한지훈,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용도 오피스텔, 취득일 2005년 8월 3일, 현재 시가 34억 원. 엄마, 이게 뭐예요? 남매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살아생전에 산 거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건설회사 다니셨잖아. 현장 소장이실 때. 그때 회사에서 퇴직금이랑 성과급 받은 게 있었고, 거기다 아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도 있었지. 그걸 다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셨어. 강남이 개발되기 직전이었거든. 아빠가 건설업계에 계셔서 정보를 미리 아셨던 거야. 그래서 너희 남매 이름으로 하나씩 사두셨어. 그런데 왜 이제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 유언이었어.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가 정말 힘들 때가 오면 그때 알려줘라. 그 전에는 절대 안 돼. 지우가 스스로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지우한테 줄 때 지훈이 거도 같이 줘라. 남매는 공평해야 한다고. 너희 아빠는 미래를 내다보셨던 것 같아. 딸이 시집가서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야. 지우는 등기부등본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아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류 아래에는 아버지의 손편지가 2장 있었어요. 지우 앞으로 온 편지 내 딸 지우에게.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힘들 때 이걸 기억해. 넌 소중한 사람이야. 사랑한다. 아빠가. 지훈 앞으로 온 편지. 내 아들 지훈에게. 누나를 부탁한다. 남자는 가족을 지키는 거야. 엄마랑 누나 꼭 지켜줘. 사랑한다. 아빠가. 지훈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누나 꼭 지킬게요. 어머니가 2 남매를 안아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셋은 그렇게 울었어요. 한참 후 지우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우야, 지우나. 이 부동산들은 너희 각자 고유 재산이야. 결혼 전에 받은 거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야. 절대 시댁한테 빼앗기면 안 돼. 알겠어요, 엄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한테 완벽한 방패가 생긴 거야. 이 건물들은 우리 고유 재산이니까 이혼해도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오히려 재영명의 부동산들은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전략을 다시 짜야 해. 지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째, 누나는 39억짜리 건물 소유주라는 사실을 절대 숨겨야 해. 시댁이 알면 노릴 테니까. 둘째, 재영명의 부동산 목록을 확보해야 해. 셋째, 불륜 증거로 위자료 청구. 넷째,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병행. 이렇게 하면 최소 10억은 받아낼 수 있어. 10억? 지우가 눈이 커졌습니다. 응. 누나가 준 돈 1억 8,600만 원 반환, 위자료 5억, 재산 분할로 3억. 이렇게 하면 10억 가까이 돼. 물론 재역 집안이 다 내놓긴 싫어하겠지.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청구야.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누나, 이걸 법정에서 할 거야? 아니면 합의로 할 거야?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법정에서 할래.
좋아. 그럼 재판으로 가자. 지훈이 웃었습니다. 누나 증거를 좀 더 만들자. 뭔데? 시댁을 안심시키는 거야. 누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며느리인 척. 그래야 방심하거든. 그리고 그 사이에 증거를 더 모으는 거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집으로 돌아가 볼게. 잠깐 누나. 지훈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준우 형한테 받은 거야. 증거 수집용 장비, 손목시계형 녹음기, 펜형 카메라. 전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걱정 마. 고마워, 지훈아. 지우가 장비를 받아들었습니다. 3일 후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큰일 났어. 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어. 지우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야. 삼성병원 응급실. 빨리 와줄 수 있어? 지금 갈게요. 지우는 전화를 끊고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극 시작됐어. 병원 간다. 지훈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녹음기 챙겨. 조심해. 지훈은 손목시계형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작동 중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지훈은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삼성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재혁이 응급실 대기실에서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 있었어요. 연기치고는 꽤 그럴싸했죠. 어머님은요? 어디 계세요? 중환자실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지금 검사 중이래.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심장에 무리가 온 건 맞습니다. 다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충분히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지우는 의사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딱히 긴박한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 정도로 보는 듯했죠. 다음 날부터 지우는 완벽한 며느리가 됐습니다. 아침마다 병원에 와서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겼고 몸을 닦아드렸어요. 수진이 오면 커피를 타다 드렸고 재혁이 오면 옷을 털어주기까지 했죠. 너 정말 많이 반성한 것 같네. 수진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철없었죠. 이제 정신 차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박순자가 퇴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충분히 회복됐다며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지우는 시댁집으로 함께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밤부터 지우의 진짜 임무가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지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재혁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지우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소파 뒤쪽 벽면, 액자와 벽 사이에 초소형 녹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지우는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별 내용 없는 일상 대화였죠. 하지만 어젯밤은 달랐습니다. 지우는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순자와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엄마, 지우가 요즘 너무 순해진 것 같지 않아?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완전히 길들여진 것 같더라.
뭐 좋은 거 아니겠니? 박순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엄마 진짜 이혼은 안 시킬 거예요? 당연하지. 지우 어머니한테서 아직 더 뜯어낼 수 있어. 그 청소부년이 부산에 집 있잖아. 그것도 담보 잡으면 또 돈 나오고. 지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재혁의 통화 녹음이었어요. 유나야, 나야. 보고 싶어. 재혁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이번 주는 힘들어. 마누라가 집에 붙어 있어서 다음 주에 보자. 마누라. 그 단어가 지우의 귀를 때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정리할 거야.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껏 만날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아. 지우한테서 최대한 뜯어내고 이혼할 거야.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우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 파일만 30개가 넘었죠. 그리고 드디어 D-Day가 왔습니다. 지우는 지훈과 함께 전략 회의를 했어요. 누나, 이제 증거는 충분해. 이제 뭘 할 거야?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칠순 잔치 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있잖아. 응. 그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식사 자리 하나 마련하자. 가까운 친척들만. 20명 정도. 그 사람들 앞에서 프로젝터 켜고 증거 다 보여주는 거야. 누나,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들 텐데. 지우는 난처한 표정이 됐습니다. 지금 돈이. 누나, 이 식사 비용은 내가 낼게. 지훈아, 미안해. 내가 돈이 없어서. 지훈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누나가 지난 4년간 얼마나 고생했는데 200만 원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낼 수 있어. 고마워, 지훈아. 일주일 후 초대장이 발송됐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VIP룸. 초대 명목은 어머님 건강회복 축하 및 그간의 불찰 사과 모임이었어요. 박순자는 흡족해했습니다. 드디어 지우가 완전히 순종하는구나. 시어머니는 칠순 잔치 때 지우를 가장 심하게 무시했던 친척들을 직접 골라 초대했어요. 내 동생 부부, 재혁 삼촌네, 그리고 수군댔던 사촌들. 딱 20명이면 되겠네. 모두 증인이 될 사람들이었죠. 지우가 어떻게 사과하는지 똑똑히 봐야겠어. 강남의 한정식 집은 격조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었고 VIP룸은 2층에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죠. 방은 넓었지만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식사가 끝날 때까지 나가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지우는 미리 도착해서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노트북과 스피커도 준비했죠. 누나, 준비 끝났어. 지훈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왔어요. 김영숙은 단정한 흰 저고리에 하늘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는 붉은색 한복을 입고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재혁과 수진이 양옆을 바쳤죠. 지우야,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줘서 고마워. 박순자의 목소리는 만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이모, 이모부, 삼촌, 사촌들 모두 20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칠순 잔치 때 청소부 딸이라고 수군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한정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전복죽, 생선구이, 갈비찜. 1인당 10만 원짜리 코스였어요. 친척들은 맛있게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역시 지우가 정신을 차렸나 봐.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고. 칠순 잔치 때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효부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식사가 중반쯤 진행됐을 때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어요? 친척들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우가 방 앞쪽으로 걸어가자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머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신 것도 축하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릴 날이기도 하거든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지우야, 무슨 소리야? 조용히 들어주세요, 어머님.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지난 4년간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4년 전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은행 차장직을 그만두고요. 그리고 그 4년 동안 제가 이 집에 쓴 돈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총 1억 8,600만 원. 출처 친정어머니 빌라 담보대출. 친척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이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앉으세요. 지훈이 재혁의 어깨를 눌렀어요. 변호사의 손아귀는 단단했습니다. 이건 법적 증거 제시의 자리예요.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재혁과 유나의 사진이었어요. 헬스장 앞에서 키스하는 장면. 그리고 제 남편 최재혁은 지난 2년간 강유나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강유나, 28세, 역삼동 피트니스 센터 헬스 트레이너. 이 여성에게 쓴 돈만 8천만 원. 출처는 제가 준 투자금이었고요. 거짓말.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 사립탐정 보고서 있어요. 날짜, 시간, 장소 모두요. 지우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 초음파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재 강윤아 씨는 임신 4개월입니다. 아버지는 제 남편이고요. VIP룸이 얼어붙었습니다. 20명의 친척들이 재혁을 쳐다봤어요. 재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우 어머니 김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지우 옆으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지우 어머니 김영숙입니다. 평생 은행 청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청소부라고 부르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칠순 잔치 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저 청소부예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정직하게 번 돈이니까요. 그런데 제 딸이 지난 4년 동안 이 집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였어요. 칠순 잔치 때 재혁이 지우의 머리채를 잡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자리 계셨던 분들도 있으시죠? 여러분 다 보셨어요.
83명 앞에서 제 딸은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그리고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당했어요.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어머니가 다음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이 화면에 떴어요. 클릭.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지우가 요즘 너무 순해진 것 같지 않아?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완전히 길들여진 것 같더라. 박순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VIP룸이 얼어붙었어요. 진짜 이혼은 안 시킬 거예요? 당연하지. 지우 엄마한테서 아직 더 뜯어낼 수 있어. 그 청소부년이 부산에 집 있잖아.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박순자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였습니다. 재혁의 통화 녹음이 흘러나왔죠. 유나야, 나야. 보고 싶어. 이번 주는 힘들어. 마누라가 집에 붙어 있어서. 다음 주에 보자. 마누라. 그 단어에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정리할 거야.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껏 만날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아. 지우한테서 최대한 뜯어내고 이혼할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VIP룸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재혁이 일어나 문으로 가려 했지만 지훈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앉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훈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 4년의 진실입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뽑아낼 수 있는 ATM이었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지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한지우의 남동생이자 변호사 한지훈입니다. 지훈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 소장, 그리고 형사 고소장입니다. 재혁 씨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지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계산서가 떴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누나가 시댁에 준 돈 1억 8,600만 원 반환. 둘째, 재혁의 불륜 및 사생아에 대한 위자료 5억 원. 셋째, 재혁 명의 부동산 재산 분할 50%. 강남 오피스텔 2채, 분당 아파트 1채. 시가총 6억, 분할액 3억 원. 총 9억 8,600만 원입니다. 10억?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 돈 어디 있어? 없으면 만들어야죠. 지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부동산 팔고 빚내고 어떻게든 하셔야죠.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이니까요. 지훈은 친척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러분, 칠순 잔치 때 저는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머리채를 잡혔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증명했어요. 청소부의 딸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결국 이긴다는 걸요. 지우는 이혼 소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지우와 어머니, 지우는 VIP룸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재혁의 울부짖는 소리와 박순자의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밖으로 나온 순간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엄마, 끝났어. 지우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응, 끝났어.
어머니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누나, 정말 멋있었어. 지훈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오늘 식사비도, 변호사비도. 누나, 그런 소리 하지 마. 지훈이 누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세 사람은 그렇게 강남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어요. 옆에는 지훈이 변호사로서 함께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최재혁은 원고 한지우에게 위자료 5억 원, 재산 반환 명목으로 1억 8,600만 원, 재산 분할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 총 9억 6,6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재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박순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법정을 나서며 지우는 재혁과 마주쳤습니다. 재혁의 얼굴은 초라했어요. 37세 남자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죠. 지우야, 미안해. 재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를 잠깐 보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법원 앞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끝났니? 응, 엄마. 다 끝났어. 어머니와 딸은 포옹했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켜준 셈이었어요. 고마워, 아빠. 지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년 후 강남역 근처 지우의 건물 5층 한지우 재무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직원 10명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우는 창가에 서서 강남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34세 나이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은행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해주는 회사였죠. 특히 이혼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재무 컨설팅으로 유명했습니다. 한 대표님, 이번 달 매출 2억 5천 넘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어요. 좋아요. 다들 수고했어요. 지우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어머니를 위한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이제 청소 일을 그만두고 딸의 회사에서 고객 상담을 하고 계셨어요. 가끔 고객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곤 했죠. 여러분, 제가 평생 청소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바닥이 더러워야 청소를 하듯이 인생도 힘들어야 정리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말에 고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 지우는 차를 몰고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1년 전 산 벤츠였어요.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차였죠.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옆 차선을 보니 낡은 경차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눈에 익었어요. 재혁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피곤한 표정이었죠. 파산 신고를 하고 대리운전과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우는 그를 보았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이었어요. 신호가 바뀌었고 지우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재혁의 차는 뒤로 멀어져 갔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강변 40평 아파트였어요. 지우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죠. 누나,
내일 시간 돼? 왜? 맞선 주선하려고. 로펌 선배 친구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의사래. 지우는 웃었습니다. 지우나, 나 아직 누나 만나기만 해봐. 부담 갖지 말고 식사나 하자고.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알았어. 만나는 건 괜찮아. 좋아. 내일 7시에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전화를 끊고 지우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34의 여자가 거울에 비쳤어요. 이혼 전 시댁에서 주눅 들어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어요. 재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됐죠. 내가 사랑이란 걸 다시 할 수 있을까? 지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은 혼자여도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그분이 남긴 건물이 지우를 지켜줬어요.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지우가 사진에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정말 끝났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라는 걸. 그리고 나는 이미 행복하다. 엄마가 있고 지훈이가 있고 내 사업이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으니까. 아빠 고마워요. 20년 전 남겨주신 선물로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2년 후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과일을 고르다가 우연히 할인 코너를 지나치게 됐어요. 그곳에서 한 남자가 삼각김밥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그 남자는 재혁이었습니다. 지우는 잠깐 멈췄어요. 3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이었죠. 재혁은 여인 얼굴로 1,500원짜리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다가 지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우야.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는 그를 보았습니다. 3년 전처럼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남이었죠.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카트를 밀어 지나갔습니다. 재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지우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카트에는 비싼 과일과 고급 고기가 가득했어요. 총 52만 3천 원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지우는 카드를 건넸어요. 뒤에서 재혁이 1,500원짜리 김밥 하나를 계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어나갔죠. 주차장으로 나오며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지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자신을 보았습니다. 36의 여자.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엔진을 켰습니다. 부드러운 소리가 울렸죠. 그리고 지우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 지우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한강대교를 건너는데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한강은 반짝이고 있었죠. 지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혼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재혁과 결혼할까요? 아니요. 절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지우, 독립적인 지우, 자신을 사랑하는 지우. 그건 고통 속에서 얻은 선물이었어요.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누르며 거울 속 자신을 보았어요.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불빛이 맞아주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밑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냉장고 문에는 지훈이 보낸 메모가 붙어 있었죠. 누나, 내일 맞선 잊지 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지훈은 그 메모를 보며 또 웃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였어요. 소파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그 중 하나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이야기. 무너졌지만 더 강해진 이야기. 사랑을 믿었다가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다시 사랑할 용기를 가진 이야기. 지우는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잔을 들었어요. 아빠, 엄마, 지훈아. 그리고 나 자신에게 건배.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내일 오후 7시 맞선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람을 확인 표시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설레지도 않았죠. 그저 담담했습니다. 만나보는 거야. 좋은 사람이면 다행이고 아니어도 괜찮고 지금의 지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게 지우가 배운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전등을 끄며 지우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우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신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어요. 악몽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지우의 꿈속에는 희망만이 있을 뿐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인생 극장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